안녕하세요. 오늘이 화요일 아침. 오늘이 며칠이지? 28일 정도 됐나? 화요일은 맞아요. 목요일이 설날이죠. 지금 시간이 아침 9시 좀 넘었네요. 10시 다 돼가네. 어제 볼링을 또 쳤어요. 사실 그냥 하루 종일 집에서 있을 생각이었는데, 하도 우리 팬들이 제가 안 가면은 재미가 없다. 전화가 빗발쳐서 갔습니다. 어제 갔는데 어제는 처음에는 볼링이 잘 되다가 나중에 유튜브 촬영할 때는 볼링이 안 되더라고요. 3,000원씩 내기했는데 다행히 5번 쳤는데 한 판 먹었어요. 그때 억지로 먹었네. 제일 잘 나온 201점이 나왔는데 동타가 나왔어. 근데 걔가 계속 3번이나 연장 먹어서 야, 내가 먹는다고 제가 그랬는데 볼링이 안 되더라고. 그 유튜브 할 때 해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때 갑자기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영국의 어느 백작 공작 부인인지 그 부인이 굉장히 당구 치는 걸 좋아했대요. 그래서 어떤 그 친한 그 남자하고 당구 치는 걸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 남자가 그 백작 부인한테 아슬아슬하게 져줬대요. 그러니까 백작 부인이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그게 떠올라서 그 내용으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아유, 그래. 애들 기쁘게 해주자. 설날인데. 이렇듯이 우리가 읽는 책은 돌아서면 잊어먹지만은 그 지혜는 결정적인 순간에 떠오릅니다. 그 이겨서 뭐해. 기쁨을 주는 게 훨씬 이익이지. 이기면 3,000원, 3,000원, 6,000원이 들어지만은 져주면은 600만 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참, 인간의 삶은 그 지혜가 결정하는 것 같아요. 하고, 1시간 전에 일어나가지고, 일 좀 보고, 어, 아잔 브라마 스님의 책을 읽는데 너무 재밌어, 책이. 아, 제가 제 상황하고 딱 절묘한 상황에서 만난 책이라서 그런가, 불교는 무술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제가 무술이다 보니까 공감이 되나가지고. 자꾸 아침에 읽은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어, 이게 참, 해석이 참 호불호가 갈려요, 사실은. 이게 다 맞는 내용은 아닌데, 뭐, 책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아잔 브라마 스님이 학생 때 학력고사를 갖다가 이제 앞두고 있었는데, 부모님하고 교사, 선생님들은 학력고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합격하면은 저는 굉장히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이다. 그렇게 충고를 하니까, 아잔 브라마 스님이 학력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잘 치렀는데,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았대요. 아잔 브라마 스님은. 왜냐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나의 성공은 대학 입학을 위한 수능 시험을 치르기 위해 또 다른 2년을 전부다 더 열심히. 기초 학력고사 합격하니까 그냥 수능 합격해야 되니까 또 공부가 시작된 거야.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저녁 시간과 주말에 외출을 삼가고 축구 공 대신 축구도 하지 말고 여자친구 쫓아다니는 것도 하지 말고
수능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라 이거야. 자기는 학력고사만 잘 치르면 될 줄 알았는데 바로 또 수능 공부해야 된다고. 이제 부모님하고 이제 선생들은 수능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고 그 시험을 잘 치르면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했대요. 맞는 얘기죠. 또다시 나는 그들의 충고를 따랐으며 시험을 잘 치렀다. 그건 역시 나를 아주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대학에서, 대학에서의 학위 취득을 위해 4년이라는 더 긴 시간을 그 어느 때보다 맹렬히 공부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제 4년제를 다니면은 뭔가 이제 학위, 박사를 따기 위해서 더 공부를 해야지. 더 난이도가 세니까. 술집도 가지 말고, 대학에서 파티도 가지 말고, 그 대신 죽어라고 이제 학업에 전념하라고. 이제 그들은 내게 대학 졸업장이 얼마나 중요하며 좋은 학점을 얻으면 그만큼 행복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이때쯤 이제 아잔 브라마 스님은 이제 의심을 갖기 시작했대요. 나는 남보다 열심히 공부해 좋은 학점을 받고 졸업한 선배들을 보았다. 선배들은 첫 번째 직장에서 전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선배들은 중요한 어떤 것, 이를테면 자가용 같은 것을 구입할 돈을 모으기 위해 죽어라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뭐 우리 현실이니까 이해가 공감이 바로 되죠. 선배들은 내게 말했다. 차 살 만큼 충분한 돈을 모으게 되면 그때는 아주 행복하게 될 거야. 맞는 얘기예요. 그들의 말대로 충분한 돈을 모아 생애 처음으로 차를 갖게 된 뒤에도 그들은 여전히 행복하지 않았다. 인간의 이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자, 기초 학력고사부터 해가지고, 뭐, 한 가지를 이루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게 더 기다리네. 이제 그들은 또 다른 것을 손에 넣기 위해 밤잠 안 자고 일하고 있었으며, 그때가 되면 행복해질 것이었다. 결혼해서 안정을 취하게 되면 그때는 행복할 거야.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뒤에도 그들은 여전히 행복하지 않았다. 아파트나 작은 주택이라도 구입할 자금을 모으기 위해 별도의 직업을 가지면서까지 훨씬 더 힘들게 일해야만 했다. 그들은 말했다. 우리 소유의 집을 한 채 갖게 되면 그때는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불행히도 집을 사느라 빌린 은행 대출금을 다달이 갚아야 한다는 것은 그들이 아직도 그다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했다. 은행 대출금 있죠. 게다가 이제 그들에게는 가정이라는 것이 있었다. 아이들은 그들이 가진 여윳돈을 모두 삼켜버렸고 아이들 때문에 밤늦게까지 깨어 있어야만 했으며 걱정거리도 산처럼 늘어났다. 바로 공감이 됩니다. 이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까지는 20년이나 남아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내게 말했다. 아이들이 다 자라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독립해서 나가면 그때는 우리도 행복할 거야. 야, 벌써 이제 아까 기초 학력고사부터 한 20년 흐른 것 같네. 자녀들이 독립해서 집을 떠날 때쯤이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정년퇴직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행복을 뒤로 미루며 노후 생활을 대비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다. 그들은 내게 말했다.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그때는 행복할 거야.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만이 아니라 하기 전에도 그들은 종직을 찾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다. 얼마나 많은 노년층
사람들이 교회 신도석을 메우고 있는지 주목한 적이 있는가? 나는 그들에게 왜 이제 비로소 교회를 다니기 나는 그들에게 왜 이제서야 비로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지 물었다. 그들은 내게 말했다. 왜냐하면 죽은 뒤에 행복한 내세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인간은 이것을 성취하면 그때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행복은 단지 미래의 꿈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한두 걸음 앞에 있는 무지개와 같지만 결코 손에 잡을 수가 없다. 그들은 이 생에서는 혹은 이 생이 끝난 다음에도 결코 행복을 실현하지 못할 것이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네요. 멕시코 조용한 어촌 마을에 휴가를 온 한 미국인이 아침나절 배에서 고기잡이 장비를 거두고 있는 현지인 어부를 지켜보았다. 미국의 유명한 경영대학의 이름난 교수인 그 미국인은 멕시코인 어부에게 무료로 조언 몇 마디를 해주어야겠다는 충동을 억제하지 못했다. 그래서 비몽사몽인가?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그는 어부에게 다가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시오, 아미고. 그런데 왜 이렇게 일찍 고기잡이를 끝내는 거요? 마음씨 좋아 보이는 멕시코인이 대답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식구가 먹을 충분한 고기를 잡았고 또 시장에 내다 팔 여분의 양도 되기 때문에 일찍 끝내는 겁니다. 이제 집으로 가서 아내와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낮잠을 잔 뒤 아이들과 놀 겁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나서는 바에 가서 데킬라 한 잔 마시며 친구들과 기타 연주를 할 거예요. 나에게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경영학과 교수가 오지랖이 넓어서 한마디 합니다. 내 말을 잘 들어보시오. 오후 늦게까지 바다에 나가 있으면 당신은 지금보다 2배나 많은 물고기를 쉽게 잡을 수 있을 거요. 그러면 여분의 물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아 돈을 모을 수 있고 6달이나 9달 만에 이것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어선을 구입할 수 있을 거요. 함께 일할 선원들도 몇 명 고용할 수 있을 테고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4배나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벌어들이게 될 돈을 생각해 보시오. 한두 해만 더 지나면 2번째 고깃배를 사고 또 다른 선원들을 고용할 자금을 갖게 될 것이요. 이 사업 계획을 따르면 6, 7년 안에 큰 어선 회사를 가진 자랑스러운 소유주가 될 것이요. 상상만이라도 해보시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멕시코 시티나 로스앤젤레스로 본사 사무실을 옮겨야만 할 것이요. 로스앤젤레스에서 3, 4년을 보내면 당신의 회사를 주식시장에 상장시킬 수 있을 것이고 CEO로서 막대한 연봉과 함께 상당한 회사 지분을 갖게 될 것이요. 그리고 이 말을 잘 들으시오. 몇 년이 더 지나면 주식 환매를 통해 억만장자가 될 수 있을 것이요. 내가 장담할 수 있어. 나는 미국 경영대학에 알아주는 교수이며 이 분야에선 누구보다도 해박한 사람이요. 멕시코인 어부는 그 미국인이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사려 깊게 귀 기울여 들었다. 교수가 말을 마치자 어부가 물었다. 교수님, 그 많은 억만금을 갖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억만금을 모았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미국인 교수는 거기까지는 사업 계획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이 억만 달러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재빨리 생각해 보았다. 그 모든 현금을 가지면 당신은 언제든지 은퇴를 할 수 있어. 퇴직해서 아무 걱정 없이 삶을 즐기는 거요. 이곳과 같은, 이곳과 아까 어촌과 같은 그림 같은 어촌 마을에 작은 별장을 한 채 사고 아침이면 고기를 낳고, 아침이면 고기를 낚을 수 있는 작은 배를 한 척 사는 거요. 날마다 아내와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는 아무 걱정 없이 낮잠을 즐기는 거요. 오후에는 당신의 아이들과 충실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저녁을 먹고 난 후에는 바에 가서 데킬라를 마시며 친구들과 기타 연주를 할 수도 있어. 그렇소. 그 정도의 돈만 있으면 당신은 퇴직해서 편하게 살 수 있어. 그러자 멕시코인 어부가 말했다. 교수님, 나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까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죠, 처음에. 왜 우리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힘들게 일해서 부자가 되어야만 한다고 믿는가?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는 뭐, 이제 호불호가 갈려요. 야, 야, 반반씩 갈릴 것 같아, 느낌이. 호불호가 갈리는 건 맞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왜 인간의 행복을 미루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집 한 채만 뭐 차 한 대 사고 아들이 뭐 대학 서울대 들어가면 그걸로 이제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죽을 때가 돼야만이 죽기 한 3일 전에, 한 달 전에 뭐 선고를 받아야만이 사망 선고를 받아야만이 부처가 되고 예수가 됩니다. 그게 참 거시기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대부분이 다 들어보면은 후회한다잖아요. 죽을 때 돼갖고 다 후회하고 이 많은 돈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 안에 그 전에 내가 왜 돈 때문에 싸우고 형제간에도 그랬고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돈인데 대부분 다 써보지 못하잖아요. 쓰고 죽는 사람은 신선입니다. 신선. 참 돈이란 게 그래요. 돈이라는 게 사람을 참 불쌍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까도 책의 내용에 주택 자금 대출금도 나오고 뭐 또 나오는데 끝이 없어요. 이 끝을 아는 게 지혜 같아요. 이 끝을 아는 사람이 지혜지. 사실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돈도 없고 어떤 것을 구할 수단도 없어 돈도 없고 어떤 것을 구할 수단도 없었을 때 그때가 나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때였다. 이 아잔 브라하마 스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원하는 것에는 끝이 없다. 설령 1억 달러를 가졌다 해도 부족할 것이다. 하지만 원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에는 끝이 있다. 그것은 당신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 때이다. 그때만이 당신은 완벽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예. 이게 사실은 지구상에 나 혼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남자만 있다, 여자만 있다, 한쪽이 없고.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살까? 사실 책에 나온 얘기를 저는 전해준 것 뿐입니다. 뭐 다 옳다는 게 아니에요. 호불호는 갈려요. 누가 이렇게
유튜브 하면서 담배 피우지 말라 했는데, 다행히 전자담배이지만은, 상황이라서 담배를 피게 되고, 저는 그냥 하루를 살아도 제 맘대로 살고 싶어요. 편하게 사는 거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거지. 타인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겠지. 에, 뭔 얘기를 하다 까먹었어요. 담배 쳤다가. 에이. 이게 주변에 그런 사람들, 주변에 다 그러죠. 다, 거의 뭐, 99% 제가 옆에 사람들 보면은, 하루도 안 쉬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정답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 얼굴 표정을 보면은, 그닥입니다, 그닥.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참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설 명절 때라, 저도 문제가 많아요. 설 명절인데, 형제 자매들 찾아가지도 않고, 참 저도 거시기한 인생을 삽니다. 음, 참, 설 명절인데도, 참, 유튜브라 다 말할 수 없고, 이 어제도 제가 볼링 그 상황은 아닌데, 또 친구들이 오라면 저 마음 약해서 안 갈 수가 없어요. 볼링 치면서라도 이제 아무 생각 안 하면 그 순간만 해도 편하고. 어쨌든 저는 이게 경험으로 따지면 실전 경험은 저보다 많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거절 많이 당하고. 저는 이제 지혜만 좀 있으면은 대성할 사람인데. 근데 저는 희한하게 제가 돈을 엄청나게 번다는데 의문을 달지 않아요. 뭘로 벌지는 모르겠어. 근데 굉장히 돈을 많이 벌 것이다라는 점은 제가 의심하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그걸 다 쓸 것이라는 것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냥 저는 그냥 제가 오피스텔 분양하니까 그냥 오피스텔 자그마한 거 하나 있으면 그걸로 만족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오피스텔 제가 살았는데 한 개도 없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참 저도 희한한 특이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저는 감사해요. 제가 여러 가지로 또 손을 많이 대가지고 엄청난 힘든 상황에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전화 다 받아내고 그 복잡한 것을 이겨내는데 가장 저한테 큰 힘이 되는 게 이 아잔 브라마 스님이 쓴 이 책이 굉장히 저한테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어요. 책 내용대로 살자. 그리고 옛날에 데일 카네기 자기 관리론에 보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옵니다. 최악, 최, 최악의 경우는 죽음이에요. 두 번째 최악의 경우는 이제 법적으로 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걸 받아내는 거예요. 내가 싼 똥을 받아내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법으로 가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근데 법으로 간다는 것은 법으로 갈 일도 사실 없고, 아, 최악에서부터 이렇게 거슬러 올라오면은 마음이 편해져요. 아유, 뭐 죽기밖에 더 하겠냐. 뭐, 그래서 유튜브 하는 이유도 기인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인을.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몇천만 명이 다 다르다. 형편도 다르고, 생각이 또 다르고. 옛날에 제가 재벌들을 많이 모셨거든요, 20대 때 호텔 생활하면서. 그래갖고 그분들의 성향을, 심리를 좀 아는데, 그분들은 도와주고 싶어 한다. 누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성실하고, 착하면은 도와주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아요.
그분들은 더 이상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 돈은 없을 때 돈이지, 돈이 있을 때는 그 돈이 의미가 없거든요, 그분들한테는. 그래서 제 유튜브를 그분들이 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영상을 많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귀인이 나타날 것이다. 귀인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모든 사람이 다 귀인이에요. 저한테 도움 주는 사람들은. 어제 볼링 같이 치는 그 버벅대에 어제 같이 볼링을 친 친구들도 귀인이고, 또 귀인은 또 제가 하기 나름이에요.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귀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갖고 귀인을 많이 만들려고 책을 보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말 한마디가 천냥을 벌어준다. 예. 그래서 말을 예쁘게 하려고 책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카예행골침을 실행하려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책을 더 보는 것이고, 제가 옛날에 꿈이 뭐였냐면 교주가 꿈이었어요. 갖고 카예행골침 교를 만들려고 그래요. 당연히 교주는 양기수입니다. 안호행기 양기수. 일단 만들려면은, 교주가 되려면은 벤치마킹을 해야 돼요.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분들의 책을 계속 읽어 나가는 거예요. 강의도 듣고. 근데 교주가 될 것 같아. 너무 재밌어. 지금 일어나가지고 밥도 안 먹고, 어, 물만 마시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책을 읽었는데, 제가 재밌으니까 읽지, 재미없는데 못 읽어요. 정말 재밌어요. 이게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몰랐던 걸 알아가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아잔 브라마 스님이 쓴 책이 재밌다는 얘기는 제 내면이 착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나쁜 사람 같은 거 재미 하나도 없어. 왜 재밌어? 공감이 되니까. 하나하나 내용이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제 유튜브니까. 제 이대로 갑니다. 예. 그래서 제가 힘든 상황이지만은 버텨나가는 것 같아요. 위로받고 격려받아요, 책에서. 아,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제가 생각해 왔던 거, 경험한 것들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갖고, 저는 선 경험 후 독서 같아요, 느낌이. 제 유튜브입니다. 아, 기가 딸리는 관계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밥을 안 먹었더니 기가 딸려요. 아, 명절인데 누가 오라는 사람도 없고, 참 거시기 합니다. 이게 다 제가 인생을 거시기하게 살아온 결과예요. 반성합니다. 지금까지 카예행 골침, 다시 이쪽으로 해야지. 지금까지 카예행 골침 안호행기 양키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